한동안 다른 일에 묻혀서 취업의 칼 업로드를 안 했는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계속 시간을 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의도치 않게 취업의 칼 시즌2 같은 느낌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본 커리큘럼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이자 스스로도 늘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답이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구조를 짜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요.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내십니다. 자, 좋다. 잘 배웠다. 그런데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알려달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에 지원하는데, 공기업에 지원하는데, 어딘가에 지원서를 내는데 뭐라고 쓰면 합격하는지 알려달라. 왜 취업의 칼은 뭘 쓰면 된다고 딱 가르쳐주지를 않느냐? 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취업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나 영상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합격한다. 하반기 공기업 공채 이 두 가지 반드시 적어라. 공채 시즌이 살짝 지나가면 비슷한 내용이 또 막 올라옵니다. 삼성 당신이 탈락한 이유, 은행 하반기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누구라도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답을 찾고 있는데 그 정답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만 넣으면 이번 공채 서류 통과가 문제 없다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묻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 사람은 나를 합격시켜 줄 것만 같고 결국 거기에서 사업이 파생되어 비즈니스적으로는 옳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도 그게 옳은 선택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다양한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팁을 얻는 것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A를 이야기하는 사람, B를 이야기하는 사람, C를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은 좋은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저런 식의 자료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답으로 자리매김을 해버려요. A, B, C 중에 B가 정답이야.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스토리를 끼워 맞추기 시작해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는 다른 스토리, 다른 경험, 다른 생각, 다른 강점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 서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 지향이 중요해요. 직업적 전문성이 강점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약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 세 가지만 쓰면 합격한다. 소개 10, 경험 40, 의견 30, 레슨 20이다. 이런 틀에 우겨 넣다 보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쓰기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코끼리인지 말인지 사자인지 앵무새인지 뱀인지 거북이인지 거미인지 그에 따라서 맞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생각도 많고 비전도 강하지만 과거 경험은 당최 말할 게 없어. 이런 사람한테 경험이 40이라니까요.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답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정답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인사팀에서 얻었을까요? 철마다 바뀌고 전형 도중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준을 이 사람이 각 회사의 인사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만큼 배우고 50만큼 혼란스러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상황이 20, 액션이 30, 의견이 20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강의를 보시더라도 그걸 정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늘 말하지만 자소서를 컨설팅한다. 이게 메일로 받아서 이 문장 고치세요. 띄어쓰기 잘하세요. 이 부분 강조하세요 하면서 빨간 줄을 긋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각자가 살아온 삶의 구조가 다른 만큼 결과물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에세이의 구조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강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실 때도 정해진 템플릿에 자소서를 쑤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효율적인 구조가 있느냐? 있을 수 있죠.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게 다 그 효율적인 구조를 일반화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론일 뿐이지 뱀이나 새를 키우면서 강아지용 신발을 사다 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리뷰 요청이든 제 회사 지원자의 지원서든 이력서와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왜 자소서에 굳이 적고 있나, 합격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건가 싶은 내용으로 자기 자소서를 채워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할 얘기가 없는데 억지로 어떤 템플릿에 자기 스토리를 쑤셔 넣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티가 납니다. 정해진 템플릿에 자기 스토리를 억지로 끼워 넣지 마세요. 그리고 정답을 구하지 마세요. 지난 공채 때 삼성을 지원했던 분들이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셨어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붙을 줄 알았는데 광탈이었다. 그런데 공채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키였다. 이래서 떨어졌다. 이런 자료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글쎄요. 왜 여러분들이 탈락을 했을까? 예전 같으면 충분히 붙었을 사람인데 왜 탈락을 했을까? 그 주된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김 빠지죠. 뭔가 다음번엔 확실히 붙을 수 있는 정답을 누군가가 주면 좋겠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이 내린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내려온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최선의 스토리를 준비하고 최선의 자소서를 만들어 가면서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최고의 결과를 바라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 취업의 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